요런 지형, 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여기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물의 영향을 당연히 이렇게 고스란히 받는다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주변에 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산이 우리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물이 좀 더 가까이 있다면 그 물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숲세권 있죠. 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전원주택이라든가 아파트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아야 좋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집의 입지 조건에 대해서 퉁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자세한 화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집 주변의 산과 물이 우리 집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숲세권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입니다. 먼저 이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전형적인 숲세권에 위치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비단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전원주택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삼면이 다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네. 여기도 이쪽이 북쪽이니까 북쪽, 서쪽, 동쪽, 남쪽만 이렇게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삼면이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숲세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한 군데를 또 보게 되면 여기도 숲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도 높고, 그 다음에 동쪽도 높고, 남쪽도 높고, 서쪽은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여기에 또 막혀 있고, 한 가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은 북서쪽만 유일하게 지대가 낮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숲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산이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을 때는 그 산이 과연 그러면 우리 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다른 화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까 그 길을 캡처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형적인 숲세권이라는 아파트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빙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다 우리 집보다는 다 지대가 높고 여기만 지대가 낮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륭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어느 특정한 자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가령 어느 특정한 자양에 이런 기륭도가 나왔다고 보면, 여기서는 지금 보면 색깔이 칠해진 방향이 다 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고는 높아야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을 기준으로 북서쪽, 동쪽, 남쪽, 남서쪽은 지대가 높아야 좋고, 그 다음에 저라고 되어 있는 데는 낮아야 좋다라고 되어 있죠. 북쪽이나 북동, 남동, 서쪽은 지대가 낮아야 더 좋다는 뜻이죠. 근데 아까 여기서 보면은 남쪽만 제외하고는 다 지대가 이렇게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륭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높은 곳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곳은 높아야 되는데 높은 곳에는 높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낮아야 좋은데 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기 때문에 또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안 좋은 방향, 그 다음에 높아야 되는데 높기 때문에 좋은 방향, 여기는 안 좋은 방향, 안 좋은 방향, 좋은 방향, 안 좋은 방향 해서 총 8개 중에 3개만 일치가 됩니다. 네. 근데 이 3개가 문제죠. 3개. 개수야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3개가 전부 다 고라고 돼 있는 데만 다 일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저라고 된 데는 전부 다 꼬표입니다. 그럼 이 고는 뭐고 저는 뭐냐? 요거는 요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는 곧 사람을 뜻하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고는 사람을 뜻하고 저는 곧 재물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되면은 8개 중에 3개가
일치가 되는데 전부 사람한테만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유리하게 된다는 거는 건강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라든가 뭐 대인관계, 승진, 출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 공부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한테는 유리하고 반대로 설명하지 않은 재물에는 전부 다 꼽혀죠, 꼽혀. 재물은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숲세권에 있는 집들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물에는 불리하니까. 특히 뭐 직장인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개인 일을 하시는,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숲세권은 피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재물은 모두 대패합니다, 대패.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네. 산이 없는 오히려 평지로 가시는 게 더 낫겠죠. 근데 곧 죽어도 나는 숲세권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한테 유리한 집에는 그러면 과연 누가 살아야 좋은가? 요거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라든가 연금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숲세권에 들어가시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유리하니까. 재물로는 좀 불리하지만 사람한테는 유리하니까 이 뭐 돈을 벌고 못 벌고 여기는 고민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연금을 받고 생활하시니까. 그래서 돈 걱정은 안 하고 이제 몸이라도 좀 좋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숲세권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기왕에 숲세권에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재물로는 조금 유리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물을 보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저수지가 있죠. 물이 아마 여기서 흘러와서 이렇게 고이는 것 같습니다. 요 저수지가 있고 여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숲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형으로 따지면 여기도 높고 또 그다음에 여기도 높고 또 이쪽도 높고 여기만 뚫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숲세권인데 좀 다른 경우는 바로 가까이에 물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수관재물이라 해가지고 저번 영상에서도 물은 재물을 관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되면 재물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유리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는 또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죠. 요거 한 번만 더 보고 요런 지형, 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여기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물의 영향을 당연히 이렇게 고스란히 받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지형으로 다시 돌아왔고 거기 보이는 저수지가 바로 여기였죠. 여기에 나와 있는 기륭도를 그대로 지금 대입을 한 겁니다. 아까 그 기륭도하고 똑같습니다. 숲세권에 있는 기륭도하고 여기하고 구궁도는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맞는 데는 맞고 틀린 데는 꼽혀라고 되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8개 중에 3개가 나왔습니다. 아까하고 숲세권하고 똑같이 3개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재물에 동그라미가 하나가 생겼죠. 아까는 전부 다 사람에 다 동그라미였는데 이제는 재물에 동그라미가 생겼다는 거죠. 물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자양이다 하더라도 재물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보다 훨씬 더 이 주변 지형은 우리들이 어떻게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산을 깎아내고 또 물길을 반대로 바꾸고 하는 능력은 사람들한테 없으니까 이 주변 지형에 가장 합당한 자양을 찾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 지형에서 만약에 그런 자양을 찾았을 때 그럼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요렇게 되겠죠. 대략적으로 보면은 고고고 저저 고 저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씩 이제 대입을 해보면 높은 데는 높으니까 맞고 낮아야 되는데 높으니까 또 틀렸고 그래서 8개 중에 총 6개가 일치가 됩니다. 주변 현기를 절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 주변 현기에 맞는 자양을 찾아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맞는 자양을 찾아서 지었을 때
네, 요런 기륭도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사람하고 재물로 환산을 했을 때 요렇게 되는 거죠. 사람도 되게 유리하고 재물도 또 여기는 그렇지만 재물도 유리. 예. 그래서 사람하고 재물 둘 다 매우 유리한 집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 지역만 안다면. 네, 그래서 숲세권에 둘러싸여 있는 집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음은 참 편안합니다. 몸도 좋아질 수가 있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오히려 숲세권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죠. 사람한테는 유리하니까. 근데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숲세권에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숲세권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물이 있는 곳은 또 괜찮습니다. 그거는 괜찮은데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아예 숲세권을 포기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변이 뻥 뚫려 있는 평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로 보면은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숲세권이 훨씬 더 유리하고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분들은 평지가 더 유리하다. 네, 이렇게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